안녕하세요. 마음이음의 마음치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이야기, 하지만 차마 쉽게 말하지 못했던 한 감정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불편해하면 어쩌나, 그래서 결국 나를 떠나면 어쩌나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참다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안에 오래된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버텨온 마음의 전략이 조용히 숨어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마음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담담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늘 긴장으로 꽉 차있는 관계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심장이 조용히 움찔하고,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 그 불안이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만히 속삭입니다. 내가 먼저 끝내야 덜 아프겠지. 내가 상처받기 전에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패턴. 하지만 그 선택의 이면에는 사실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깊이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태도가 도움이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닌 살아온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동시에 상처의 자리이기도 하죠.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아주 작은 온도 차이, 잠깐의 침묵, 평소와 다른 말투. 이 모든 것이 혹시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으로 순식간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생긴 상처에 가깝습니다. 그 흔들림이 불안으로 이어질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버려지면 안 돼, 나는 상처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포기해야 해. 그 목소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조심스럽게 관계를 조율하며 살아온 생존 방식입니다. 이 감정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관계를 진심으로 대했고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회피형 혹은 손절을 잘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회피가 목적이 아니라 상처를 피하려는 자기보호 전략입니다. 이 패턴은 심리학에서 예민한 정서감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거절이나 접촉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작용합니다. 첫째, 애착 경험. 어릴 때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관계의 변화에 과도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만든 흔적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자동 해석으로 상대의 불편함이나 표정 변화를 자기 책임으로 자동 해석하는 것이죠. 이걸 내면화된 비난책임 패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보호 전략으로서의 손절. 많은 분들이 이걸 회피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능동적 자기보호입니다. 이 마음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비롯됩니다. 무언가를 견디고 눈치 보고 마음을 소모해 본 사람일수록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아라는 본능적인 방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됩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떠나는 것. 이건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네 번째, 감정 조절의 과부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안고 있는 힘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다면 불안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참다가 폭발, 결국 손절이라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네 가지의 핵심 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엔 잘못된 것도 없고 누구를 탓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함께 세우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패턴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의 주인을 바꿔보는 연습. 불편함을 즉시 결론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일 뿐입니다. 저 사람의 표정은 나 때문일까? 아니면 오늘 그 사람의 하루 때문일까? 혹시 내가 너무 빨리 결론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꾸고 감정의 속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함이 생겼을 때 관계의 온도를 즉시 바꾸지 않기. 관계는 맞추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계속 관찰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의 리듬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금 불편해졌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엔 잠깐의 거리두기가 생길 수 있고 그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자기만의 호흡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마음의 공간을 넓혀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당황스러움이 생겼을 때 아내가 이렇게 느꼈구나. 먼저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손절이 아닌 경계 세우기. 관계를 끊어야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워야 보호됩니다. 불편할 때 잠시 멈추는 것, 감정이 흔들릴 때 속도를 늦추는 것,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고 먼저 나를 돌보는 것, 내 감정은 바로 말하지 못해도 표현 가능한 시점을 찾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차단이 아니라 거리 조절을 선택하기. 이것들이 바로 관계 속에서 나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 나를 떠나는 사람보다 곁에 머문 사람들을 바라보기. 우선 자신에게 집중해 봅니다. 나를 떠날까 보다 나는 어떻게 나와 함께할까로 질문을 바꿔봅니다. 관계 불안의 핵심은 상대가 나와 함께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불안해도 괜찮아.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 감정이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내 자리에서 단단하게 서 있게 됩니다. 더불어 관계 불안이 있을 때는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에 집중하게 되지만 우리를 지지해주고 함께 머물러주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조금씩 보여주는 연습, 그것이 새로운 관계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관계로 상처받았던 사람은 다시 관계로 치유받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경고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를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게 아니라 불편해도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 만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절을 했던 과거는 당신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마음을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 이를 통해 앞으로 당신이 함께할 사람들과 더불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던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마음이은 마음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